자, 요즘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집값의 9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아주 이슈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뉴스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은 이제 대표가 되셨죠? 이분께서 지금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집값의 90%까지 빌려주겠다라는 발언을 하셔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4월 14일에 청년들이 축의금만 있으면 집을 갖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들의 이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에 LTV를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신혼부부, 청년들, 무주택 서민,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90%까지 대출을 빌려주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죠. 집값의 대출을 몇 퍼센트까지 해주느냐, 담보인정 비율을 이제 LTV라고 하는데, 이 LTV와 총 부채 상환 비율 DTI까지 해서 90%까지 확 풀어주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집을 가지려고 하는 젊은이에게 LTV, DTI를 40%, 60%로 제한을 하게 되면 10억 원짜리 집을 사게 될 때 4억 원밖에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이제 주택 구입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내용인데, 직장이 있으면 뭐 갚으면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처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혼부부도 마찬가지고 청년 세대 그리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확실한 LTV와 DTI 등을 금융 지원을 받아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분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이슈화가 돼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열었어요. 1차 회의를 가지는 모습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제 뭐 이런 회의까지 열어가면서 공론화가 된 거죠. 공론화가 되면서 LTV를 70% 플러스 20%를 해서 최대 90%까지 대출을 해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뉴스 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그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이 현재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 특별위원회 세제금융분과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투기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그 LTV가 40%밖에 대출이 안 되죠.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을 살 때 9억 초과는 20%고 9억까지만 40%가 적용이 돼서, 사실 그 10억짜리 집을 살 때는 그 4억보다 대출 한도가 조금 덜 나오죠. 덜 나오는데 현재 지금 비규제 지역에서는 70%까지 LTV가 지금 풀려져 있습니다. 이 비규제 지역의 적용을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까지 하자 해서 이 LTV 70%하고, 지금 현재 또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거 있죠. 초장기 모기지 대출. 40년짜리 대출을 도입을 하면서 LTV 20%를 더 늘려서 최대 90%까지 우대 혜택을 주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LTV 90%가 완화되나 해서 이제 뉴스가 떴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도 내부안이 확정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 현행 주택담보대출 기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4월 말에 이제 그 차주별 DSR 단계적으로 이제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9억 원 이하의 이제 주택은 LTV가 50%고요. 9억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LTV가 30%입니다. 그리고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는 9억 원 이하까지는 40%, 그리고 9억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20%, 그리고 15억 원을 초과하는 투기 지역의 이제 주택은 주택 담보 대출이 현재 지금 전면 금지돼 있죠. 자, 그리고 무주택자 서민 실수요자에게는 5억 원까지는 60% LTV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는 6억 원 이하가 이제 50%가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 차주별 DSR,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단계적으로 이제 확대하려고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다다음 달 7월 달서부터 1단계가 이제 그 차주별 DSR이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2단계는 내년 7월 달에 이제 도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3단계는 내후년 7월 달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그 주택담보대출 부분은 현행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9억 원 초과주택에 대해서 DSR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은 연소득 8천만 원 초과이면서 신용대출이 1억 원 초과이신 분들은 현재 지금 DSR이 적용이 되고 있죠. 그런데 다다음 달 7월 달서부터는 전 규제 지역에 6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이 DSR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대출 부분은 연봉에 상관없이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DSR이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7월 달에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1단계 안에 이제 유지를 하면서 이 DSR이 적용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3단계. 23년 7월 달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다 포함해서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 DSR을 적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그 차주별 DSR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올려드린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이 소영길 의원이 LTV 90%까지 풀어주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막 나오다 보니까 아니 LTV만 풀어주면 뭐하냐?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아무리 대출을 늘려놔 봐야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게 되는데 뭐 그림의 떡 아니냐라는 이제 뉴스 기사가 떠서 제가 뭐 어떤 내용인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그 소영길 의원은 그 LTV 90%를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의지가 확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DSR 40% 규제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DSR이 40%가 적용이 되면 정말 소득이 많은 사람만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LTV 90%로 늘려서 뭐 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입니다. 6억 원짜리 집을 살 때 LTV 90%를 이제 허용을 해주게 되면 5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LTV 40%일 때는 대출 가능 금액이 이제 2억 4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LTV 90%로 늘렸을 때의 대출 금액 5억 4천만 원보다 약 한 3억 원 가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집값의 10%만 있으면 90%를 대출받아 살 수 있게 이제 뭐 해준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정부는 지난달 가계부채관리 방안을 통해서 올 7월 달에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차주 단위의 DSR 40% 규제를 적용하기로 하는데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1년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봉의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인데 이 차주별 DSR이 단계적으로 도입이 되면 현재 서울의 그 약 83%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 DSR을 적용을 받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쪽에서는 약 한 33%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 차주 단위 DSR에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연봉이 어느 정도 돼야 이 차주별 DSR을 충족을 하면서 LTV 90%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또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만 원 직장인이 서울에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을 할 때 DSR 40%를 적용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대출은 없다고 가정하면 대출 기간을 최장인 30년, 금리 2.5%로 가정을 하고 4억 2,200만 원까지만 주담대를 받을 수가 있고 LTV 90% 대출 한도인 5억 4천만 원보다 1억 2천만 원가량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연봉이 이제 적을수록 대출 가능 금액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연봉 3천만 원 직장인은 DSR 40%를 적용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1,200만 원을 넘을 수가 없는데 30년 만기 대출금리 2.5%를 적용을 하고 3억 원 이상 대출받기가 어렵습니다. LTV 90% 대출한도 5억 4천만 원보다 2억 4천만 원가량 대출을 못 받는 거죠.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DSR 40% 규제 내에선 적어도 연봉이 6천만 원 이상은 돼야 6억 원짜리 집을 살 때 LTV 90% 최대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니까요. 뭐 LTV 90%니 차주별 DSR이니 이런 것들을 한번 보니까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 그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집값이 굉장히 급등을 했죠. 뭐 거의 뭐 안 오른 지역이 없습니다. 웬만한 지역들은 지금 다 집값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6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적어도 6천만 원 정도의 연봉이 돼야 LTV 9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는 돼야 LTV 90%로 풀어주는 효과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사실 이런 그 LTV 90%까지 이제 풀어주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서민 실수요자, 청년층들,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들인데, 이분들이 그 연봉이 높아봐야 얼마나 높겠어요. 그 이분들의 소득이 정말 맞벌이가 아닌 이상에는 소득을 채우기가 정말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뭐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정부에서는 어떤 표심을 얻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LTV를 90%로 늘려주겠다라는 뭐 이런 발언으로 해서 지금 어떤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소득이 많은 사람들만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주택 실수요자나 신혼부부, 청년층들의 소득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LTV 90%의 효과를 아주 이 혜택을 잘 받기는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5월 달 안에 5월 달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곧 발표를 할 것 같거든요. 또 발표를 하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겁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를 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최근 그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최대 90%까지 이제 완화하자는 방안이 이제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5명 이상이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LTV 한도 완화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리얼미터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고요.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LTV 완화에 대한 찬성 응답은 한 52% 정도 되고요. 이후 이제 그 찬성 반응 중에 매우 찬성은 한 24.6%, 그리고 어느 정도 찬성은 한 27.4%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반대 답변을 내신 분들 중에는 매우 반대가 20.7%, 그리고 어느 정도 반대는 한 21.1% 정도 나왔고요. 잘 모르겠다,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한 반응은 한 6.2%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